메디스 히든 프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많이 눌러주세요. 히든프로의 히든토크 정홍철 변호사입니다. 오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실까요? 네, 노무법인 베스트아이지 최지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쟁력개발연구소 이정희 소장입니다. 최근 2020년 최저임금이 이제 확정이 되었어요. 근데 기존에 올랐던 폭에 비해서는 좀 약간 적게 올랐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아니면은 기존에 올랐던 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정도 올리는 게 타당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최근에 이렇게 최저임금이 오른 상승폭에 대해서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는 병원 원장님들을 주로 잠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산업이나 직무별로 사실은 최저임금의 영향은 다르겠지만 병원 원장님에 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한 근 30만 원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매년 연봉을 어떤 임금을 인상할 때 10만 원 정도 인상하는 게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소폭 많은 인상들이 있다 보니까, 소폭 아니고 대폭이죠. 이렇게 되면 신입 직원도 지금 당장의 급여를 175만 원대를 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 위에 경력직들은 벌써 1년간 평균 15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경력직들은 계속 동결할 수도 없고 15만 원 이상을 사실은 인상해줘야지만 최저임금에 문제가 없다 보니, 최저임금보다도 임금에 문제가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부담을 느끼는 사실은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부분 때문에 진료 시간을 줄여야 되나? 야간 진료를 없애야 되나? 사실은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최근에 최저임금이 그만큼 가파르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금폭도 그만큼 올라가냐 했을 때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월 200을 월급을 줬는데 그 안에는 기본급은 얼마, 그 다음에 식대, 그 다음에 수당 여러 가지가 있어서 200을 줬는데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가 지금 있어서 문제가 되는 업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일명 임금 쪼개기랄지 여러 가지 각종 복잡한 수당들을 넣어서 통상임금 내지 여러 가지 법적인 좀 부담을 낮추려고 똑같은 200만 원을 그냥 기본급 200으로 주면 될 것을 계속 쪼개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 여러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이든 여러 가지 노동 사건들을 통해서 사실상 쪼개져 있는 수당들도 기본급과 다를 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시급 문제들도 사실 통폐합한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그러나 다만 아직 남아있는 것은 최저임금만큼은 쪼개져 있는 수당대로 다 별개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로지 기본급만 놓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와 같이 어떤 시급의 부담을 낮추려고 쪼개는 방식은 통하지 않고 이제는 다 통폐할 필요가 있다. 근데 기존에 주던 걸 없애버리고 기본급화 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게 사업주 마음대로 되는 건가요? 사업주 마음대로 안 되겠죠. 우리 노동부의 이제 매뉴얼에 따르게 되면요. 가령 식대 10만 원은 최저임금에 포함 안 되거든요. 지금 최저임금이 174만 5천 원인데, 식대를 포함해서 180을 준다. 그러면 기본급이 170이잖아요. 그럼 4만 5천 원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러면 식대는 그냥 명목상 비과세 처리하려고 넣은 거다. 그러니까 기본급으로 그냥 합쳐서 기본급 180이다. 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지만, 노동부는 식대가 어쨌든 10만 원이라는 게 사라지니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아니겠습니까? 이게 식대, 밥 먹는 중요한 비용인데. 그래서 이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동의를 하지 않고 없앤다고 하면요, 나중에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퇴사할 때 만약 청구하면 다시 줘야 되는 거죠. 동의 없이 사라진 식대 10만 원, 10개월 동안 안 줬다면 100만 원, 이렇게 퇴사할 때 주셔야겠다. 그렇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큰 부담도 될 수 있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했다가 직원들과 어쨌든 동의를 얻거나 해서 변화시키는 부분이 항상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이렇게 임금이 변화되면서 조직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지급이 되니까 인건비 지출 부분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급부로 직원 입장에서는 받는 돈이 늘어나니까 그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임금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경영자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들은 그걸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직원들하고 합의하고 거기에 대한 서로 간의 그 구체적인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끌어내는 소통 능력이라든지 경영 능력이 상당히 필요한 상태가 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짓궂은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이번에 인상된 직구진요? 2020년 최저임금이 괜찮은 것 같다? 아니다. 저도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국가의 개입 수준은 최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 꿈은 우리 들어오는 모든 노무사와 그리고 임직원들이 평균 연봉 1억이 되는 게 제 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꿈에 비춰본다라고 하면 훨씬 더 올라야겠다. 네, 제 꿈에 비춰봤을 때 결국 최저임금이 지금 오른 게 단순 임금이 아니라 조직 전반을 바꿀 수도 있고 조직 문화를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가 같이 들리는데 여기까지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Here and out to the school ground, left our hearts in the lost and found, 'cause we've